네, 안녕하세요. 오늘 206쪽의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x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일 때는 우리 예전에 다항식 배웠을 때 항등식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 자체가 x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 하나 긋고 가죠.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실수, 이 임실수란 얘기예요. 그죠? 어떤 실수라는 건 뭐 적당한 실수인 어떤이 아니고 어떤 실수라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의 의미입니다. 그죠? 모든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일 때는 뭐였다? 예전에 항등식이었죠. 그죠?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 얘 그래프 보면 이렇게 위로 떠 있죠. 그래서 x에 어떤 값들을 넣더라도 전부 다 y 값이 전부 다 지금 0보다 크죠. 그래서 어떤 실수 대입에도 항상 성립한다. 그다음 부등식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니까 항상 성립해요. 어떤 실수 x, y 집어넣더라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부등식을 증명을 할 건데 다음에 실수 성질이 자주 이용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돼 있잖아요. 이 얘를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이 실수의 성질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건 정의고 공리와 공준을 먼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부등식에서도 공준이 있거든요. 공리가, 부등식 공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필기를 한번 했었죠. 보시면 필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공리, 공준 보이죠? 수학에서 증명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원리다. 중학도형에서 오공준 같은 거. 이게 부등식에서도 공리가 있답니다. 공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공준 하나 소개하고 이것들을 간단하게 유도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블레이크 페이지를 열고 여러분 왼쪽에다가 필기를 좀 하십시다. 자, 부등식의 순서 공리입니다. ordered axiom이라고 하는데 공리를 order에 대한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공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총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필기 예쁘게 해두세요. 첫 번째 임의의 이제 임의 기호는 익숙해지고 있죠. 임의의 AB인 실수에 대해서 이제 A가 임의로 두 개를 딱 던지면 AB가 같거나 5R이죠 이거 아니면 B가 더 크거나 너무 당연합니다. or A가 B보다 크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실수의 3분법이라고 합니다. 세 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 3분법. AB를 임의로 탁 던져보세요. 실수를. 이 경우밖에 생기지 않죠.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공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받아들일 건 뭐냐? 임의의 AB인 실수에 대해서 A하고 B가 전부 다 양수라 하겠습니다. A가 양수 and B가 양수. 둘 다 양수. 그러니까 부호가 양 플러스라는 얘기죠. 이면 이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양 더하기 양은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양이죠. 또 양 곱하기 양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이죠. 요거를 두 번째 공리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요거는 양끼리 더한 건 양이고 양끼리 곱한 건 양이다를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이제 비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임의의 이제 ABC 세 개를 들고 있습니다. 임의 실수 ABC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 C든 관계없어요. 양이든 음이든 관계없이 양변에 똑같이 부등식을 더한다는 것이 이렇게 부등으로 그대로 유지해준다. 이거 우리 부등식 풀 때 많이 풀잖아요. 1차 부등식 풀고 할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등식의 순서 공리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지금 206쪽에 박스 이 부분 박스
요 부분 있죠? 요거 한 개씩 한번 살펴보고 가죠. 그래서 절대부등식 증명에 자주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첫 번째 하나씩였을까요? AB가 이미 실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은 필요충분 조건으로 이제 필요충분 조건 막 써도 됩니다. 아이고 마음 편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말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사실은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등식 정의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등식을 A가 B보다 크다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왜냐면 지금 양일 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 비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 비교에 대한 정의는 A 더하기 B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해서 얘가 양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이 기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지금. A가 B보다 크다의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질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이건 정의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A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다 했어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죠. 그럼 이게 이제 이걸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A라는 놈이 실수로 임의로 던져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A하고 0이 실수니까, A하고 0이 실수인 탓에 1번에 의하면, 이 1번은 좀 헷갈리네. 검은색 1번입니다. 1번에 의하면, 이해하시겠죠? 이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A가 0, or A가 0, or A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B를 지금 0으로 보세요. A가 0이면 A 제곱은 자, 이 경우를 각각에 보면 A 제곱은 지금 0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죠? 0이고 부등식 방향은 이렇게 될 거니까 첫 번째 요거는 성립했어요. 자, 그다음 A가 음일 때 보시면 A가 음이다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A-A가 양이다가 정의입니다. 이해되세요? 실제로 이걸 넘기면 되잖아요. 넘기면 양이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빼기 A가 양이다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부등식 정의였잖아요. 그죠? 이 정의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게 양일 때 2번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A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에 대한 곱도 양이죠. 그래서 이제 2번에 의하면 A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두 개를 곱한다고 볼 수가 있고 얘는 2번의 이 부분에 의해서 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큰 것도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엄격하게 들어가자면 이 부분도 뭐 예전에 선배들한테 한 번씩 해주면 좋아했는데 증명이 돼야 돼요. 마마는 뿔이다 이 말이 사실 우리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마마는 뿔이 되는 이유도 사실은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쌤이 해주겠습니다. 그럼 A가 양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바로 2번 그냥 써도 되죠. B를 A로 보게 되면 그죠? 이번에 A로 보게 되면 둘 다 양이기 때문에 A 제곱은 A 곱하기 A고 이건 다시 2번에 의하면 양이죠. 양일 때 양이니까 이걸 좀 쓴 거죠. 그래서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크게 되고 모든 경우 실수의 3호법에 의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한다. 2번은 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번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큰지 한번 보죠. 이걸 증명하라. 이거는 지금 이미 실수에 대해서 A제곱이 양이라 했으니까 지금 이 앞에 거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죠?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A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B제곱도 이미 실수에 대해서 0보다 같거나 커요. 그럼 0일 때는 뭐 따로 보면 되고 두 개 중에 한 개가 적어도 0이 아니라면 A제곱이 지금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있게 된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죠. 이거는 몇 번에 의하면 또 역시나 공리 2번에 의해서죠. 요거 이번에는 더하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더하기에 대해서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약간 쌤이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 뭐에 의해서가 중요한 거니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필충이네요.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우리 옛날 복소수 상등할 때도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란 거와 필요 충분 조건이기를 A하고 B하고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다. 그건데, 가는 방향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역방향 클리어죠. 클리어부터 먼저 쳐야죠. 클리어. 왜냐면 AB가 0이니까 0, 0, 0 끝났잖아요. 가는 방향.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랍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앞에 거 써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일단 앞에 거가, 지금 요거 보이시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요거 좀 사용할게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이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2번에 의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분명히 0보다 같거나 크다고 방금 여기서 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가정에 의하면, 가정 써먹으라고 있는 거죠? 0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뭔가 이상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고 나니까 양변에 지금 뭔가 지금 취하고 싶거든요. 뭘 하고 싶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0인데 0보다 같거나 크기도 하니까 얘가 어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지금 A제곱을 그대로 두고 보면 A제곱이라는 것도 0보다 같거나 크다 했죠.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양변에 A제곱을 이제 이렇게 이항시킬 수 있죠. 날릴 수가 있으니까 0이 B제곱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거죠. A제곱 날려버리면. 근데 B제곱이란 건 또 이미 실수니까 얘가 0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이것도 2번에 의해서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2번에 의해서 가능하고. 이것도 2번에 의해서 가능하고. 전부 2번이네요. 그러면 이 B제곱이란 건 0과 0 사이에 같거나 크다가 있다는 얘기니까 실수 3분법에 의하면 B제곱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B가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B 곱하기 B가 0이니까 B가 0 또는 B가 0인데 이건 흡수 법칙, 논리의 흡수에 의해서 B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A도 0인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A, B는 모두 다 0이 됨으로써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절대치 A가 이건 어디서 유명한 거죠? 선생님이 한번 이거 해준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치 있을 때 제곱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실수 3부법 쓸까요? 첫 번째 A가 0보다 같거나 크면은 절대값은 그걸 T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클리어입니다. 그죠? 됐고 두 번째 A가 음일 때 시수삼법에 의해서 A가 음일 때는 절대치 A라는 것은 선생님이 마이너스 A 달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절대치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를 두 번 곱하는 것이고 얘는 A 제곱과 동일해요.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끝났고 자, 한 장 더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교과서로 바로 갈게요. 이제 5번. 5번 이거 해볼게요. 쓰기도 귀찮고. 자, 해봅시다. A, B가 둘 다 양수고 지금 부등식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필요 충분이랬으니까 가는 방향부터 보여보죠. 정확하게. 자, 그럼 가정이 A가 B보다 크다예요. 그럼 A가 B보다 크면 이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결과가 뭐가 나야 되냐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둘 다 양수란 건 대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선생님 정의라고 했죠. 1번 이게 정의라고 했어요. 정의에 의해서 얘는 A-B가 양. 항상 부등식 보면 이렇게 넘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의 정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를 거꾸로 한번 역추적 해볼게요. 분석법으로. 역추적 해보면 얘 정의는 A제곱 마이너 B제곱이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정의예요, 정의. 얘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이 사이를 어떻게 메꿔 나가는지가 포인트겠죠? 근데 가정을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얘를 써먹어 보죠. 그러면 A하고 B가 둘 다 양이니까 둘 다 양일 때는 아까 공리이었습니까? 양양의 합은 양이었다. 이거죠, 이거. 양양일 때 합은 양이다. 공리잖아요. 아예. 그래서 공리 2번에 의하면 한편 공리 2번에 의하면 둘 다 양인 탓에 그죠? A 플러스 B도 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a-b란 수와 a 플러스 b란 수가 둘 다 또 양양이에요. 그럼 또 공리 2를 쓸 수가 있죠. 곱에 대한 공리죠. 양양일 때는 곱에 대해서도 양이다. 이게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상을 곱하고 싶죠. 합차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곱한 게 양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말을 다시 풀면은 이 말이 되는 거 맞죠? 같은 말이죠, 사실.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증명 끝났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역 가보겠습니다. 글씨는 개판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역방역. 이번엔 요거 가정해야 되네. a제곱이 b제곱이라 하자. 어떻게 해서 결과가 뭐가 나야 되냐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b제곱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 이건 정의죠. 합차 쓰고 싶죠?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0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오려면 a-b가 0이다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게 정의잖아요. 이렇게 끝이 내야 되니까 지금 a-b가 0인 게 지금 나와야 되는 거고 a 플러스 b는 지금 0인 게 분명하죠. 이거 가정 때문에 그죠? a 플러스 b 자체가 0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이므로 여건이 있어요. 곱셈 3개. a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여건이 있고 얘도 양입니다. 요거는 사실 지난번에 보충 노트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떤 수가 양일 때 역원도, 곱셈에 대한 역수도, 역원도 양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양이고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공리 2번 써가지고 이런 수와 이 a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이 수를 서로 양인 탓에 다시 공리 2를 쓸 수가 있죠. 곱셈에 대한 공리죠. 이거죠, 이거. 이걸 써주면 두 개가 척척 날아가면서 a-b가 양이다만 남아요. 공리 2를 써. 곱에 대한 공리 쓰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정리 끝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5번까지 다 증명해 줬습니다. 됐죠? 받아들이고 뭐 실제로 이거 보이고 싶을 때는 이걸 쓴다는 건 좀 가슴속 깊이 일단 증명은 뭐 넘어가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되고 왔다리 갔다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풀면서 우리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절대부등식. AB가 실수일 때 부등식 뭐라는 거죠? 안 보입니다. 얘를 증명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썼어요. 자, 이렇게 쓰고 얘를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2분의 b제곱하고 4분의 3b제곱을 이렇게 지금 쪼갰네요. 자, 요런 게 이제 테크닉인데 지금 얘의 방향은 지금 요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요거 있죠. 이번에 요거. 그래서 완전 제곱 형태로 고치겠다라는 지금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 얘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근데 얘는 0보다 각가나 크고 이미 실수에 대해서 전부 다 0보다 각가나 크다는 게 아까 여기서 나왔죠.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의 3의 b제곱도 양이고 4분의 3도 양이니까 양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도 0보다 각가나 크다라는 것은 또 역시나 이 사실 때문이죠.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공리 2를 써도 되고요. 이 경우는 둘 다 양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등호는 뭐 이걸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뭐 이 성립한다는 이유는 사실 이게 둘 다 0일 때만 그때에만 오로지 이게 0이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지금 이 등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헷갈리죠? 지워주죠. 빨간색으로. 등호는 이란 얘기는 이 같거나 크다라고 결론 났는데 그죠? 같을 때는 언제 냐를 따져보는 건데 등호가 그때는 지금 요 상황을 살펴보시면 요 상황이잖아요. 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이 안에 거가 서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엔드로. 그게 어디서 보장됐냐면 3번에서 보장됐었죠. 아까 복소수 이야기했던. 그래서 요 안에 게 0이 된다는 얘기는 A가 2분의 B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가 0이 될 때 오로지 요 때만이
즉 A, B가 둘 다 0일 때, 왜냐면 B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0을 집어넣으면 A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A, B가 0일 때만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이 부등식이 그렇게 된다. 이게 말입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쳐주면 됩니다. 끝. 5번 똑같이 완전 제곱 형태로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예제 4번 유명한 거죠. 이거 뭐 산술기하 평균기하 뭐 산술 평균기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인 평균이고 이게 기하적인 평균이라고 하는데 기하적인 평균인 이유는 어떤 비로서 그 평균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산술적인 평균 같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두 양수 AB에 대해서 요거를 각각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 한다.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부등식 유명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암기를 많이 하시고 암기를 할 때는 둘 다 양수일 때라는 대전제가 필요하고 A 플러스 B가 2루트 AB로 이렇게 보통 많이 외우시죠. 2분의는 좀 외우기 어려우니까 A 플러스 B는 2루트 AB다. 양일 때는 지금 두 양수 AB에 대해서 루트가 이렇게 쪼개지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한데요. 증명을 해보면 뭐 교과서 그냥 따라가죠. 얘 정의대로 쓴다는 얘기니까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의대로 따라가면 얘 마이너스 얘가 양인 걸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 임을 보이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먼저 목표를 골을 설정하고 그럼 얘가 실제로 양이 되는지를 이제 보자는 거죠. 이렇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빼줍니다. 빼보면 2분의 2분의 통분이 되고 A란 거 B란 거 둘 다 양수니까 얘는 다시 바꿔보면 루트 A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건 되겠습니까? 생각해볼래요? A가 루트 A의 제곱으로 바꿔서도 되겠죠. 이거는 아이디어. 왜냐?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려고. B라는 것도 루트 B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AB라는 것은 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두 양수에 대해서는 루트가 쪼개지니까 우산을 달리 쓸 수 있으니까 루트라는 우산을 따로따로 쓴 겁니다.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변형을 했냐면 이 형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얘를 거꾸로 이제 완전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증명을 할 때는 딱 순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왔다 갔다 쓰면서 이렇게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준다. 그럼 똑같거든요. 그래서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적으로 사실 가는 거예요. 얘가 0보다 같거나 큰데 역으로 가서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정의니까 그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게 지금 둘 다 등호 같을 때는 이게 같을 때겠네요. 그죠?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겠네요. 이게 베타라 돼요. 이게 둘이 같다는 것은 이거일 때라는 얘기니까 A, B가 같을 때만이 된다. 그 등호가 된다 이 말이고 얘를 기하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유명한 건데 뭐 이렇게 반원을 보통 들고 오죠. 이거는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뭐 반원을 이렇게 딱 들고 오면 어차피 양수니까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적으로 봐도 됩니다. A가 있고 이제 B가 있는 두 개의 합이 지름인 어떤 이런 원을 생각해 보세요. 반원 위에 반원을 생각해 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건 어떤 거냐면 A 플러스 B가 지름이죠. 검은색.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이에요, 얘는. 그럼 반지름을 한번 세워보면 빨간색으로 할까? 반지름을 빨간색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 얘가 이 거리가 2분의 A 플러스 B니까 이것도 2분의 A 플러스 B겠죠? 얘가 2분의 A 플러스 B인 반지름입니다. 수식이고, 그죠? 거리죠? 되시겠어요? 기하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자, 그 다음에 루트 AB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AB는 검은 색깔로 할게요. 요 A하고 B의 요 교점 있죠? 요 교점에서 수선을 딱 올려보세요. 자, 수선을 딱 올리면 이런 삼각형 하나 딱 나오죠? 또 이런 삼각형이 나오고 이런 삼각형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 때문에 얘는 90도인 게 명백해요. 왜냐면 이 중심에서의 각이 평각이라서 그렇습니다. 반이죠, 원주각은. 그 다음에 이 각을 점각이라 하면 이 각은 X각,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각이 또 정각이 되고 또 이 각이 또 x각이 되겠죠? 90도라서. 이 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지금 AA 닮음이에요. 얘도 A, 얘도 AA, 얘도 AA 닮음이에요. 그러면 이 검은 색깔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얘를 다른 색깔로 쓰겠습니다. 노란 색깔 이 높이를 지금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구하죠? 비례식 세워볼까요? 높이. 이 높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할까? 네모라고 할까? 네모. 자, A 대 네모는 이 90도입니다. 그죠? A 네모. 네모라면 헷갈리나? 안 헷갈리죠? A 대 네모는 네모 대 B 맞나요? 맞죠? A 대 네모는 AA 닮은이죠? 네모 대 B. 따라서 네모 제곱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AB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네모는 양수니까 루트 AB예요. 따라서 이 네모라는 놈은 AA 다음 또 썼네. 노란색 글씨 보이죠? 이 네모라는 놈은 이 높이가 루트 AB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이게 이제 기하적인 평균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AB가 변화됨에 따라서 높이가 이렇게 쫙쫙쫙 변화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A가 뭐 이 정도로 잡아버리면 B가 이 정도로 잡아버리면 이때의 그 기하 평균은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빨간 색깔 반지름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무조건 작죠? 이 노란 색깔 높이가. 기하적으로 보면. 이해됩니까? 이 노란 색깔 높이는 아무리 내가 막 움직이더라도 각과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반지름보다는. 그런 의미로 기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럼 등호 같을 때는 언제겠어요? 이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의 높이가 같을 때는 이 A하고 B가 정확하게 1대1로 내분된 즉 반지름에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만이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A하고 B가 같을 때라는 걸 기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명한 두 가지 풀인데 증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대수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하시고 기하적으로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답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시간이 몇 분 남았죠? 오, 많이 남았네. 선생님 한 개 증명해 줄까요? 몇 번 해줄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시간 좀 줄 테니까. 필기하시고, 예? 필기하시고, 그림을 한번 필기합시다. 네. 뭘 해줄까? 한번 풀어보세요. 6번, 7번. 생각 키우기까지. 7번 해볼까? 자, 7번 한번 해봅시다. 필기 다 됐죠? 시간 충분히 줬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유명한 삼각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이름이 있어요. 이 삼각 부등식은 그 수학에서 이제 해석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역할을 하는데 삼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그리고 우리 삼각형의 그 뭐지, 결정 조건 기억하십니까?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반드시 크다. 이죠. 항상 커야 돼요. 두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이게 같을 경우도 사실은 삼각형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거리로 보는 겁니다. A하고 B의 덧셈에 대한 절대값은 이 변의 이 길이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보게 되면 항상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즉 각각 따로 구한 합보다 같거나 크다
의미가 이게 대수적으로는 어떤 그 역할과 맞물려 가지고 이걸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마치 비슷한 형태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라는 건데, 얘를 뭐 절대값에 대해서 뭐 범위를 나눠가지고 A가 양, B가 B가 A가 양, B가 양 이렇게 다 나눠도 되겠지만, 우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여기 성질에서 요거 제곱인 거 보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볼까 해요. 무슨 말이냐? 얘를 보이기 위해서 양변에 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게 양이 되면 필충으로 예? 그쪽보다 빼기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예, 안쪽이 각각이 지금 전부 다 0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얘도 0보다 같거나 크고 얘도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얘를 보이고 지금 얘 정의잖아요. 얘가 얘는 정의예요. 정의. 이게 정의고 그럼 이걸 보이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정의대로 흐르는 건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고 얘를 보이려면 얘를 보이면 된다라는 게 지금 앞에서 했잖아요. 쌤 이거 등호가 없는데요. 그거는 그 등호인 경우만 따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 좀 충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를 한번 체크해보죠. 빠바바바바. 자, 그러면 갑시다. 얘를 보이기 위해서 그냥 푸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럼 얘를 보이는 게 목표니까.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얘를 보여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니까. 자, proof 합니다. 아이디어는 다 생각했어요. proof. 아이디어는 다 생각했어요. 얘가 이거인 거 보여야 되니까 그냥 다시 써야 돼요. 귀찮죠? 하지만 절대값은 곧 날아갈 겁니다. 자, 얘가 어떻게 해서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오면 게임 끝나죠? 오케이? 따라서 얘 한 번 더 쓰고 귀찮지만 또 쓸게요. 이렇게 증명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아름답게 써야 돼요. 순서에 맞게. 가 따라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 부등식 정의에 의해서 글씨가 너무 엉망인데 이다 라고 해서 증명이 끝이 나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지금 메꿔내면 된다는 얘기인데 절대값 제곱을 해보죠. 자, 얘는 계산하면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동일하다고 아까 했죠. 앞에 강사 쓰세요. 언제 했노? 요 4번에서 했네, 그죠? 보이죠?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걸 했어요. 이럴 때도 좋죠. 자, 얘를 제곱해보면 a제곱 바로 써도 되겠죠? 더하기 2 절대값 a, b 절대값 그냥 바로 쓸게요. 절대값 a, b나 쪼갠 거나 넣거나 똑같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a 플러스 b가 하나의 대상이니까 얘 절대값의 전체 제곱을 하나 그냥 가로를 딱 바꿔갖고 제곱하면 똑같죠? 이해됨? 그게 4번이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뀐다고, 얘가. 얘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얘는 편안하게 풀면 되잖아요. 기분 좋잖아. 씁니다.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 나왔고, 예,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가로를 딱 치시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증명하는 테크닉이죠. 쫙 그냥 각 진행하고 있어요. 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a제곱 날아가고 b제곱 날아가고 남는 게 2 묶어주면 얘는 2에 가르고 절대값 ab 빼기 그냥 ab만 남아있어요. 그럼 절대값 ab에서 ab를 뺀 게 양이 될 거냐만 지금 따져주면 게임 셋인데 맞죠? 지금 이 부등식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죠. 이게 이거냐? 이건 어떻게 따질까요? 이건 이제 다시 돌려보면 정의대로 돌려보면 절대값 ab가 ab냐? 그럼 ab라는 실수가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 이미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인 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x를 ab로 보게 되면 이것도 당연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당연하다고. 이건 클리어하다고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의심스러운 사람은 이걸 체크를 해보시고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됩니다. 그 증명은 사람마다 조금 그래서 관점이 달라져요. 뭐 뿌엔카레 같은 경우에는 증명 없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증명이 빨랐다 하죠. 이런 거 보면 뭐 당연하다. 물론 이런 과정 다 생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리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하는 얘기고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릴 정도로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잘 안 되실 때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지금 게임 끝났죠.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갖고 왔고 아이디어를 먼저 꺼내서 이렇게 생각을 해냈고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가기 위해서 자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따라서 몇 번에 의해서 아까 5번인가요? 아유 힘들어. 근데 항상 뭐뭐에 의해서가 수학이죠. 이제 5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다시 이제 부등식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하면서 삼각 부등식 정리 끝난다. 예쁘게 된 거죠. 글씨는 안 예쁘지만 그런 겁니다. 6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생각 키우기도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증명 내용까지도 우리가 이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필기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6번하고 생각 키우기를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자동 연습 문제 스스로 익히는 명제 부분 숙제 용의자 ABCD 있는 210쪽 숙제 활동 1은 우리가 했죠. 모든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 수업 시간 했고 그것도 한 번 더 보시고 스마 스스로 마무리하는 집합과 명제는 각자 우리 학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게 뭐 보충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다룰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쓸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쯤이면 다시 코로나가 뭐 풀려서 격주를 하지 말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어떻든 찍어 놨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 214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집합과 명제,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앞에 있었던 뭐 수직 조건 이런 것도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겠죠, 당연히. 원을 안다는 것은 사실 앞에 거 뭐 수를 모르고 수학을 못 하잖아요. 수는 그럼 초1 때 배웠는데 곱셈은 초2 때 배웠는데 그것도 시험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수학은. 그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거를 막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건 안 나올 거니까 그죠? 열심히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코로나19가 빨리 좀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진짜. 네. 맨날 학교에서 마스크 쓰고 여기까지 하죠.